네, 하셔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뭐 글라이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사실 두 번째 그 뭐지? 3D 그 포인트 클라우드 그 논문은 사실 뭐 발표드릴 내용이 거의 없어서 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논문은 뭘 하는 거냐 이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줬을 때 그에 맞는 이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달리 같은 모델이 원래 했던 건데 달리보다 이걸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이제 뭐 이미지가 네, 이렇게 뭐 블러리하지도 않고 이제 뭐 캡션이랑 매칭이 잘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죠. 뭐 진짜 로고처럼 잘 나오고 그래서 이런 모델이고요. 근데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컨디셔널 제너레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페인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페인팅을 하는데 인페인팅도 할 수 있고 인페인팅에다가 텍스트 이 컨디션을 같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텍스트 컨디션을 같이 주면은 이제 지브라가 생기고 뭐 네.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인페인팅을 해라. 근데 이 컨디션을 주겠다 하면은 네 이렇게 생기고 네 그래서 결과들이 되게 잘 나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뭐 이 모델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써놨는데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일단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줘서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페인팅 하고 싶은 곳, 그러니까 빵꾸를 뚫어가지고 그 빈칸을 채워 넣는 걸 할 수 있고, 빈칸을 채워 넣는데 거기에 텍스트 컨디션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케치랑 그 텍스트 캡션 가이드를 동시에 줘서 이미지 에딧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하나의 모델로 할 수 있는 뭐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제 내용적인 면에선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가이드 디퓨전을 쓰는데 가이드 디퓨전은 이제 저번에 발표가 한번 됐었던 것 같은데 별게 아니죠. 그냥 이제 그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 클래시파이어에 그 레이블이 있을 때 이 해당 레이블을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레이블 이 XT라는 노이지한 이제 인풋이 이 while 확률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매 이터레이션마다 그쪽으로 다가가라. 이렇게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유넷과 이제 유넷 구조로 뽑는 이것과 더불어서 이 추가적인 이제 이 가이던스 이거를 줘가지고 이제 해당 클래스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하도록 이제 가이딩을 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가이드 디퓨전의 최대 단점은 이제 그 별도의 클래시파이어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별도의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면 뭐 이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랑 어, 이게 뭐 온라인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 그 논문에 온라인이 안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얼라 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클래시파이어를 예를 들어 뭐 이미지넷에서 그 학습을 시켰는데 이제 그 저희가 뭐 셀러웨이 같은 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이미지넷에는 논 휴먼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온라인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어 말한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이제 이거를 셀러베이용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레이블 같은 게 또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어 네, 뭐 온라인을 맞춰서 다시 학습시키는 방식도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또 다른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걸 그냥 가져온 거여서 네. 얘네 컨트리뷰션은 아닌데 어쨌든 뭘 하는 건지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식이거든요. 이식이고 그래서 뭐 똑같은 건데 이제 그 저희가 어떤 클래스 레이블을 줘서 그 이제 XT에
다음 이제 x t-1을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클래시파이어 없이 그 이 모델에다가 어떤 널 컨디션, 그러니까 언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나 하고 여기다가 곱하기 어떤 특정 스케일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컨디션을 준 거 빼기 컨디션을 안 준 거를 해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해설을 드리면 이게 이제 결국에 클래시파이어를 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저희가 클래시파이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라벨에 뭐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이 라벨의 확률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베이스 룰로 풀어 보면은 이게 이제 이식과 비례하죠. 이식과 비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로그를 씌우면 이제 어, 로그 이거 빼기 로그 분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 주는 겁니다. 그레디언트를 취해 주면 이런 식이 되고 이제 디퓨전 모델에서 그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예측하고자 하는 노이즈가 이 스코어 펑션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별도의 클래시파이어 없이 그 클래스 가이던스를 주는 어, 네트워크 그리고 클래스 레이블을 주지 않아도 xt-1을 생성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제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인퍼런스를 할 때, 샘플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한 거에다 언컨디셔널하게 예측한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텀을 더해주게 되면 저희가 샘플링 할 때 클래스 가이던스를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저기서 입실론 네네. 세타 xt 기분 y에 햇이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랑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거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인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이제 어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표현하면 거는 저 네네. 입실론 세타 y에 컨디션된 입실론 세타를 알고 있는데 왜 햇을 네네. 구해서 써야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건데. 네. 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네, 제가 이 논문을 읽은 건 아니어서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얘랑 얘랑.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어 아마도 이게 뭐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이 클래스 가이던스를 클래시파이 없이 좀 주고 싶은 거고 그래서 햇이 있는 게 더 네. 그게 센 거 아닐까요? 가이던스가? 햇이 어, 없는 거보다. 햇이 어, 없는 거는 그냥 네. 컨디셔널 DDPM인 거고, 햇이 있는 건 거기에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까지 추가된, 네, 그러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음, 물론 클래시파이어를 쓰진 않았지만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랑 똑같은 효과를 내는 애니까 네, 좀 더 네, 강력한 가이던스를 주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얘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실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전에 일단 어쨌든 여기서 이제 클래스를 레이블을 주는 건 아니고 이제 캡션을 주는 거죠. 여기가 C가 캡션이고 캡션이 이제 그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에서 그 텍스트를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캡션을 이제 컨디션으로 주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이제 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클립 가이던스를 바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이란 모델은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얼라인 시키는 그런 이제 인코더 모델인데 그래서 똑같이 그냥 클래시파이어 쓰듯이 클래시파이어의 자리에 이 그 클립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이미지와 캡션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한 이 펑션의 그레디언트 업센트를 이제 해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주는 방식이고요. 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쓰거나 혹은 프리트레인드 클립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주거나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클래시파이 프리 가이던스를 쓴 게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네, 클립 가이던스보다는 위에 게 더 잘 나오고 좀 더 이제 뭐 관찰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그 뒤에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파인 튜닝을 이제 두 가지를 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트레이닝, 위에서 시켰던 트레이닝은 그냥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고 하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뒤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이제 그 똑같이 학습을 시키는데 특정 확률, 그러니까 여기서는 20%의 확률로 이제 그 캡션 컨디션을 주지 않고 empty 시퀀스를 넣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그 unconditional generation이 첫 번째로 가능하고, 두 번째로 그 샘플링을 할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제 classifier free 가이던스를 주려면 이제 지금 컨디션이 안 들어가는 세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인 튜닝을 이제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페인팅을 위한 파인 튜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그냥 이미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빈 칸을 채워 넣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빈 칸에 해당하는 부분에 마스크 채널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채워야 된다, 이제 모델에 알려주는 뭐 그런 디테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두 개의 파인 튜닝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파인 튜닝 하는 이유는 그냥 저런 것도 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죠? 네,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성능 올리는 게 아니고. 네, 이미지 인페인팅 같은 경우는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성능도 높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빈칸 아무것도 안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미지 XT만 넣고 그 컨디션을 안 줬을 때 또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하려고 파인 튜닝을 해주는 거고, 이미지 인페인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이미지 인페인팅을 사실 디퓨전 모델이 그냥 할 수도 있긴 한데, 제로샷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 파인 튜닝하면 성능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 채우는 거를 이제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뭐 인페인팅 말고 일단 그 텍스트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결과입니다. 그거를 먼저 보면은 이제 그 지금 텍스트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Green train is coming down the tracks 이렇게 쓰면은 일단 기존에 잘 되던 이 달리 같은 거, 달리는 이런 건데 이제 보면은 사진이 좀 리얼하지가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글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되게 이 아래쪽 두 줄이 글라이드인데 글라이드가 되게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클립 가이던스를 주는 거는 이미지가 조금 흐릿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립의 어떤 이제 그 뭐 텍스트랑 이미지를 얼라인하는 그 인베딩은 잘 뽑을지 몰라도 이제 그 어쨌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걸로 가이던스를 줬을 때 이런 흐릿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클립은 파인 튜닝을 안 하고 비교한 건가요? 클립은 어, 클립을 파인 튜닝 할 게 있나요? 저 클래시파이어 프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모델을 쓰려면 그래도 그 처음에 말한 그 뭐 온라인 맞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파인 튜닝 하는 게 좀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클립 모델을 네. 네네네. 클립 모델을요? 클립 그쵸. 모델은 노이즈드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세로 학습을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클립 모델을 쓰려면 이제 이 식을 보면 어딨지? 네. 이 식을 보면 여기에 노이지한 인풋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클립 자체를 또 이제 노이지한 세팅에서 다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클립을 가지고 뭐 하게 됩니다. 학습을. 파인 튜닝을 뭐 이거는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페인팅을 하려면 클립도 이 파인 튜닝은 해야 되는데 뭐 얘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클립이 이미지 캡셔닝 하는 애인가요? 클립이 뭐냐면 그냥 이제 그 텍스트 인코더랑 이미지 인코더가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텍스트랑 캡션 페어가 있으면 그 이제 인코딩을 같은 스페이스에서 거리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녀석입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이미지와 그 해당하는 캡션이 있으면 같은 인베딩이 생성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이던스를 주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근데 이제 보면은 얘가 이제 아래쪽 이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준 애가 이미지 성능은 더 좋은데 그 클립이 아무래도 그 이제 그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어떤 얼라인을 더 잘 맞추는 애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텍스트에 잘 이제 얼라인 되는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스키어가 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게 잘 나오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내려가고 있는 사진이 나오고, 그래서 얼라인은 얘가 좀 더 잘 맞고, 근데 이미지 생성은 그냥 클래시파이 프리를 쓴 게 훨씬 좋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거 방금 그걸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네. 제가 텍스트에 더 잘 따르는지 클립이. 네. 그러니까 클립으로 가이던스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그 얼라인을 잘 맞추는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얘로 가이던스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주기 때문에 어, 이게 얼라인이 더 잘 맞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클립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아니고 하니까 그 이미지 어떤 블러리한 이미지를 좀 생성하는데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성능 저 차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있는데. 저 먼저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네. 제가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클립 가이던스에서는 프리트레이닝도 클립 가이던스로 하고, 클립 가이던스로만 하고,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때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클립 때는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냥 클립 가이던스와 클래시파이어 네. 프리 가이던스 때 네네. 프리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어, 프리트레이닝은 똑같은 게 맞지 않나요? 네, 저도 이 부분 헷갈리긴 하는데 똑같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에서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게 어떤 걸 프리트레이닝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프리트레이닝은 이제 클립 모델 자체를 프리트레인 한다는 말이었는데, 근데 프리 가이던스는 클립 모델이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걸 프리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프리트레이닝을 그냥 이 파인 튜닝 전에 트레이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거 뭐 그럼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정리하면은 파인 일단 튜닝. 둘 다 디퓨전 모델을 그냥 학습을 하는데, 그건 네. 클래스 컨디셔널, 아니지, 클래스는 아니고 컨디셔널 DDPM을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클래시파이어 프리를 쓸 거면 그 언컨디셔널한 애를 공집합을 섞어 갖고 해주고, 클립을 쓸 거면 클립을 훈련하고, 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상 이게 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저 그 성능에서요 더 네네.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 글이랑 매칭돼서 잘 나오는 거. 네. 그거를 그 정량적, 정성적 그 둘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그 수치로 나타낸 그런 거 있나요? 네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이그젬플만 보고 말한 거고. 제가 클립에다가 GPT를 붙여서 제너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네네. 반대죠. 지금은 글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이미지에서 글을 만드는 걸 해봤는데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뭐 그런가라는 좀 의문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안 아니요, 나올 아니요. 것 잘 안 나오고 잘 나오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A group 같아요. of skiers are preparing to ski down a mountain이라고 했을 때 네. 나오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립이 더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매트릭이나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게 됐었어요. 이게 페어한지 모르겠는데 저 클립이 그냥 그러니까 컨트라스티브 러닝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다가 태워갖고 코사인 시뮬러리티 재면은 그게 정량 평가 아닌가요? 좀 치팅이긴 한데 위에는 클립으로 인퍼런스를 했으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이미지랑 클래스 그 텍스트가 얼마나 그 얼라인이 잘 맞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음. 네, 맞아.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클립스코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 저기 뭐 캡션 시뮬러리티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네, 뭐예요? 맞아요. 어디 있었지? 좀 위에 그래프 있네요. 있었어요. 그거 이건 뭐예요? 상윤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자들이 그 클립 써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그 치팅인 것 같다고 사람들한테 평가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네요. 캡션 시밀러리티를 보면 되나요? 네. 네, 그게 휴먼 이밸류에이션. 아 사람이 한 거예요? 캡션 시뮬러리티가? 테이블 3가 그렇네요. 아 그러네요. 저거 어떻게 잰 거지? 그냥 둘 중에 사람들 뭐가 더 시켜서, 온라인 잘 맞냐 네, 선택하라 그런 건가? 물어봐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돼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글라이드끼리 비교한 건 없는 것 같네요. 이건가? 이거는 뭐지? 근데 약간 이미지 퀄리티 차이 나는 게 캡션이랑 온라인을 맞추려면은 그냥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완벽하게 캡션을 따르면서 이미지 퀄리티까지 좋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클립을 쓰면은 온라인은 잘 맞는 대신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클립 모델 자체를 발전시키면 뭐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그 두 개가 꼭 트레이드 오프여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뭔가 나중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스키를 타고 있는 이미지 중에서 저 디퓨전 모델이 만들 수 있는 그 모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드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키장 이미지를 다 포함하지 못할 건데 모델 음, 캐패시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캡션이랑 온라인이 완벽하게 맞는 걸 찾다 보면은 그 DDPM이 만들지 못하는 이미지를 생성해야 될 때가 많지 않을까. 음, 네, 그 가이던스가 정확하고 강할수록 음, 네.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이던스가 강하면 더 퀄리티가 잘 나와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네, 근데 뭐 가이디드 디퓨전의 주장대로라. 달리 같은 거 보면 뭐 전혀 새로운 이미지도 막 생성을 하고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거 논문 뒤쪽에 보면은 페일리어 케이스 보면은 상윤님이 말하신 게 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저 마우스 헌팅 어 라이언 이거가 마우스가 라이언을 헌팅하는 사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저것도 보면은 사자가 어쨌든 마우스를 헌팅하는 그림들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 이게 그 디퓨전 모델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로서의 그 뭔가 성능이 좋긴 한데 저 그 뭔가 텍스트랑 막 그렇게 잘 맞진 않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음, 아, 이건 재밌네요. 아, 이런 거 못 만드는구나. 음, 약간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특징? 법칙 같은 걸 좀 담고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을 나는 자전거 이런 것도 못 만드는 건가? 그렇지 잘 못 만들지 않을까요? 음, 달리 이후에 뭐 누아인가? 뭐 그게
있었는데 뭐 그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 혹시 아시나요? 그게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이거 같은데 아, 그 중국 애들이 한 그거. 어, 이게 아닌가? 아 이게 맞는 맞다.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미지. 그래서 뭐 여기서는 완전 새로운 것들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근데 사람 얼굴이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저건 너무 신기한데? 그러니까 이미지넷 같은 거 돌려보면 사람 얼굴 다 못 만들던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만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미지넷을 쓴 게 아니니까. 얼굴만 모아놓은 데이터를 쓴 건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없을 텐데 이런 거 음,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나온 거여서 아마 저자들이 좀 달리만 알고 누아는 좀 최근에 나온 거여서 논문에 뭐 같이 못 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냥 이제 디퓨전을 어떤 이런 큰 스케일에서 좀 해봤다.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 잘한다. 뭐 약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존의 방식들은 다 이미 있는 것들이어서 얘네는 이제 3.5 빌리언 파라미터를 썼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텍스트 임베딩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64 x 64를 생성한 다음에 이제 1.5 빌리언짜리 추가 업샘플링 디퓨전을 추가로 학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256과 256을 만드는 이제 형식으로 해서 뭐 되게 크게 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달리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습을 이미지넷에서 시켰네요. 그럼 그 텍스트랑 이미지 페어인 데이터는 안 쓴 거예요? 그것도 쓴 거구나. 그거 네, 무조건 써야 근데 그게 컨디셔널 DDPM을 훈련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미지넷에는 캡션 컨디션이 없잖아요. 그 이미지넷에 학습시켰다가 어디에 나오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잠깐만요. 왼쪽 아래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네, 잠시만요. 여기 없나 그런 말이? 저기 we use the same 그냥 이미지넷 64 by 64 아키텍처가 같다는 거구나. 네네. 네, 착각했네요. 이게 캐패시티 안 키운 거예요, 그러면? 기존 모델인 거예요, 그냥? 기존 모델이란 게 기존 모델이 뭐죠? 기존에 있던 그냥 뭐 가이디드 디퓨전 모델. 네. 네. 그거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키텍처가 같은데 파라미터를 키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 모델 그러니까 윗대 늘렸다고. 가이디드 정확히 뭘 썼는지 모르는데 가이디드 디퓨전에서 3.5 빌리언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음, 좀 엄청 키운 것 같고 이거를 하려면 사실 뭐 모델이 훨씬 커야 되고 트랜스포머도 있고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가이디드가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 네. 그 인페인팅이랑 같이 하는 건 그냥 컨디션을 그냥 여러 개 주는 거예요. 뭐 이미지랑 마스크 컨캣해서 주고 텍스트 컨디션 따로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다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거는 다음 논문은 진짜 뭐 한 1분 코र्스로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3D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이거를 발표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 발표하기가 좀 죄송해가지고 글라이드를 급하게 추가로 읽은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냥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쉐입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각 포인트는 이제 XYZ 좌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이 unconditional generation 말고 이제 그 partial completion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의자가 있으면 이 의자의 일부분을 그냥 빈 구멍으로 뚫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랜덤으로
그 뭐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그 완성하는 그 빈 곳을 완성하는 그런 이제 partial completion까지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는 동시에는 아니고 뭐 같은 이제 아키텍처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저 사실상 질문이 이제 네네 있는데요. 네. 저 파셜 컴플리션 같은 거는 제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쪽에서 있는 태스크인가요? 원래 그런 태스크도 하나요? 네, 그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쪽을 연구하진 않지만 많이 좀 들어봐서 아, 네, 네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럼 이게 생성하는 게 네. 3디멘셔널 데이터예요? X, Y, Z만 있는 거? 그런 뭐 거 생성하는 거. 이미지라기보다는 뭐라 하죠? 그 XYZ의 좌표들의 나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3D 렌더링을 해보면 이렇게 좀 나오는 네. 그럼 저 포인트가 K에 있다 치면은 3K 디멘전 데이터인 거네요. 한 샘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하. 네. 네. 그래서 사실상 DDPM이랑 똑같은데 얘네가 뭐 다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냥 DDPM이랑 완벽하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이제 뭐 unconditional generation 같은 경우는 그냥 DDPM이랑 그냥 완벽하게 똑같고요. 대신에 유넷 대신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유넷 대신에 싱글 포인트 복셀 CNN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상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3 곱하기 K 디멘션에 이제 그 포인트들을 넣어서 그 이제 뭐 포인트 3K짜리가 다시 나오는 그런 형태의 CNN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네, partial completion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것도 별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이제 어떤 완성된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그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을 랜덤으로 이제 이니셜 하는 부분 이걸로 볼게요. 네, 이게 전체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기분으로 주는 이제 고정된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빵꾸 뚫린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노이지한 그 포인트 클라우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매번 이제 인풋으로 이 XT를 넣어주면 똑같이 이제 XT-1을 예측하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로스는 전체 XT-1에 걸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저희가 예측한 이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이 로스로 걸어주게 되는 거죠. 네. 어딨지? 네. 그러니까 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맞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 틸다 이 부분만 이제 그 해당하는 부분만 로스로 걸어주게 되는 데서 네, 사실상 그게 전부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뭐 결과가 잘 나오긴 합니다.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chamfer distance랑 earth moving distance인데 이게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다 잘 나온다라는 거 하나랑 뭐 네. 여기서는 이제 그 네, 이게 제너레이션 리졸트고 그리고 이게 아마 컴플리션 리졸트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대부분의 이제 태스크에서 뭐 몇 개는 아니긴 하지만 뭐 잘한다. 네. 그래서 이 정도가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형적인 땅 따먹기식 연구네요. 네, 그래서 4월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인트로덕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대로 하면은 잘 안 된다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이게 뭐 새로운 도메인에 적용을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디퓨전을 어떻게 뭐 뭘 고려해서 바꾸고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진짜 그냥 완벽히 똑같이 DDPM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네 속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면 오늘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런 3D를 연구를 하면요, 뭔가 다르게 구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있나요? 3D를 잘 접해보지 않았어서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포괄적인 질문인 것 같아서 약간 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몰라서 여쭤봤어요. 아, 그런 거예요. 제가 뭐 근데 포인트 DDPM을 할 클라우드 때요. DDPM에 적용하려고 할 때 뭐 다르냐는 말씀. 아, 네, 뭐 주신 거죠? DDPM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음, 어떻게 다르냐? 이 논문만 봤을 때는 뭔가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저 3K 디멘셔널 벡터를 그냥 펴갖고 넣는 거 아닌가요? DDPM에? 그죠? 네. 음, 그러네.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처음에는 저 점들이 그냥 랜덤하게 막 퍼져 있겠죠. 그러다 점점 이렇게 뭉쳐지는 건가? 그죠, 그죠. 좌표 더 명확히 말하자면 좌표들이 이제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가 되는 거고 그 좌표 값들을 이제 네, 계속 그러니까 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뭐 기존에 간을 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반복적으로 이게 이제 되잖아요. 조금씩 스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원 스텝으로 생성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죠. 이런 거를 정확히 그 랜덤한 좌표를 가지고 랜덤한 노이즈를 가지고 한 번에 이 수많은 점들의 이제 그 좌표를 한 번에 이제 딱 결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태스크인데 이렇게 스텝을 나누니까 뭐 디퓨전 모델의 장점이 아닐까 싶지만 뭐 3D가 아니어도 이런 부분에서 좀 네,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멀티모달 쉐입 컴플리션이라는 거는 그냥 DDPM으로 샘플링 2개 했다는 건가요? 음, 세이 컴플레션이 뭐지? 이 뭐 하는 거예요? 부분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컨디셔널 컨디션을 이제 이미지로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네, 그러니까 쉐입 컴플리션은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 앞에 네네. 멀티모달자를 붙인 게 그냥 그 given 컨디션에서 샘플링을 2개 했다는 것뿐인 건지 그게 궁금해서.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가 또 말을 하는 게 이제 제너레이션 태스크다 보니까 매번 같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프로버빌리스틱한 이제 뭐 간이랑 비슷하게 좀 이제 매번 어떤 다른 형태가 프로버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모달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앞 모양이 뭐 예를 들어 둥근 안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네, 부분을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복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포인트 복셀은 여기서 나온 걸로는 사실 포인트 클라우드랑 차이점이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제 뭐 K개라고 치면은 이제 3 K 짜리 이제 으로 되어 있는 거고 포인트 복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 3바이 K개로 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이 뭐 점의 개수가 K개라고 하면은 각 점이 이제 XYZ 좌표로 되어 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3 K개의 점들을 이제 네, 계속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처음엔 그 3 K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되었다가 네. 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퓨전 모델이 데이터 종류를 안 가리고 생각보다 다 꽤 잘 되네요. 안 되는 데이터도 있나?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가져다만 쓰면 다 논문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디퓨전이 미래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음, 근데 이런 논문을 쓸 거면 작년에 시작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쵸. 진짜 금광이었을 텐데. 캐는 대로 다 금인데.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근데 뭐 성능이 그냥 잘 나왔다 이건가? 물론 뭐 얘네가 아직 뭐 봇 붙거나 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러네요. 작년에 했으면 진짜 날로 먹는 건데.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